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현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5월 8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밀가격 급등이 대한제분의 주가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죠. 미국 시간으로 4일이었죠. 앨런 재무장관이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금리를 다소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좀 했습니다. 미국의 시사지 애틀랜틱 주최로 열린 미래경제 서밋 행사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나스닥 지수가 1.9% 급락하면서 시장이 또 경색을 보였었는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옐런 장관이 수습에 나섰고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상까지는 가야 될 길이 멀다라면서 연준의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수순을 밟았고요. 그 덕에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사상 최고가를 떴었어요. 참 신기하죠? 고용이 부진해서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환호하더라. 역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지표 부진이 오히려 시장 수급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 금리가 1.7%까지 뚫고 고공행진을 하다가 잠시 주춤하면서 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옐런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에도 추가 급등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또 안정을 보였고요. 오늘 새벽에는 고용지표 부진이 나오자 1.5까지도 깨고 급락을 했었어요. 물론 종가상으로는 다시 붙였습니다. 그만큼 채권 시장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당분간은 박스권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올 하반기쯤에는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고, 결국 내년에는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내후년쯤에는 금리가 인상될 겁니다. 그런 수순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수순까지 갈 때 시장은 계속해서 안정화 정책들을 또 만들어내면서 꾸역꾸역 시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 연준의 스탠스가 언제 또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뉴스는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밀가격에 대해서 좀 보죠. 자, 밀가격이 8년 만에 최고치다. 빵이나 라면, 과자 가격이 오르게 되나, 이런 우려 섞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징적으로 대한제분이 밀가격 급등세에 52주 신고가 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가격이 급등하면 아무래도 원재재 가격이 급등하니까 대한제분이 거기에 가장 빠르게 좀 반응을 하고, 순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 식품회사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일단은 대한제분이 가장 빠르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최근 밀가격 흐름을 보시면, 자,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고점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4월달 이후부터는 이 박스권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고공전투의 상단을 뚫어버리는 그런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반영되면서 대한제분의 주가가 급등했던 거고요. 그러면 잠시 후에 또 차트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밀가격 급등이 대한제분의 역사적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미쳤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좀 해보시면 차후에 우리가 주가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해질 겁니다. 밀가격 급등이 대한제분의 근본적인 그런 호재라고 본다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텐데요. 대한제분이 2016년 이후부터 곰표 브랜드를 좀 더 소비자들에게 레트로 감성으로 계속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386 세대는 이 곰표에 대한 충분한 브랜드 인식이 있겠지만, 신세대들, 지금의 10대, 20대들은 곰표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무려 1952년에 나온 상표입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B2B 시장에서 강자였다 그러면 향후에는 B2C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회사는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콜라보 제품으로 곰표 패딩이라든지 또 치아, 그리고 여성용 쿠션이나 핸드크림 등의 곰표 상표도 부착을 했고요. CGV하고는 곰표 팝콘을 만들어서 친숙하게 다가서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는 좋은 뉴스가 있었죠. 작년부터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곰표 맥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CU 편의점하고 콜라보한 제품인데요. 카스하고 테라를 제치고 매출 1위에, 물론 CU에서입니다. CU에서 등극을 했습니다. 그동안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하고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곰표에서는 밀을 제공하고 세븐브로이는 받은 밀로 원재료를 가지고 이제 맥주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대량 생산 설비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한정적이었었는데 롯데에다가 OEM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물량이 터졌습니다. 하루에 15만 캔 정도가 최근에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올 여름에 가장 이 곰표 밀맥주가 핫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이런 콜라보 제품이 앞으로 맥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온다면 시장에 곰표라는 브랜드가 새롭게 인식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반려동물 사업 시장에 진출했었는데 2018년에 우리와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대한사료 주식회사로부터 반려동물 사료 판매 및 연구개발 사업부를 양수해서 좀 더 사이즈를 키우기 시작했고요. 2019년에는 대산앤컴퍼니 주식회사로부터 애견사료 사업부를 양수했어요. 그리고 작년도 8월에는 충북 음성에다 반려동물 전문 사료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이런 10년 동안의 노력으로 2020년에는 반려동물 사업 부문이 매출 1000억대를 넘어섰고 단기순이익도 22억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펫케어 시장 규모가 2조 원이고 2027년까지 약 6조 원 정도 규모인데요. 향후 반려동물 시장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공사의 노력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경쟁력은 계속 치열할 겁니다. 얼마만큼 시장에서 계속 경쟁력을 갖추는지 꾸준한 추적이 또 필요하겠죠. 자, 대한제품 같은 경우 이리온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이리온 병원을 통해서 토탈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에 총 6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리온 병원도 더 커지는지 그런 부분들도 추적을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대한제분의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요. 2018년에 8천억대 매출이 2020년엔 9,700억을 찍었고 올해는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이익률은 높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주력 상품인 밀 가격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신성장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동사 같은 경우 유보율이 9,000%가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PBR도 0.36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만약 올해 하반기까지 밀가격이 꾸준한 상승을 보인다 그러면 분명히 밀가격 상승분에 대한 그런 가격이 동사에 계속해서 긍정적 흐름을 만들게 될 거고 또 신성장 동력을 담고 있는 반려동물 사업이라든지 곰표 브랜드 콜라보 사업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면 분명히 부정적 요소보다는 긍정적 요소가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한제분의 최근 차트 흐름인데요. 작년도 노딱 사태 때 급락이 나왔다가 전체 지수가 반등하면서 다 같이 반등할 때 반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6월달 이후에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때 급등했을 때 곰표 맥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자, 상단 박스권에 있다가 하단까지 또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밀려 내려오는 모습의 이유는 곰표 맥주가 대량 생산 체계가 아니라 중소기업인 세븐브로이와 협업을 통해서 큰 물량이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시장에서 하게 되면서 이렇게 밀렸다가 하단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이 상단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심리적 저항가, 마디가까지 돌파하는 종가상 돌파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조금 전에 보셨던 밀 가격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밀 가격이 4월달에 급등했고 이제 후반영되는 모습인데 밀가격의 월봉을 보시면 2005년도 바닥권에 있던 밀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 호재가 나오면서 공급 확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견인했었죠. 자, 그리고 오랜 기간 정책에 빠져 있다가 최근 바닥권에서 8년 동안 기던 밀가격이 고개를 이제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는데 만약 지난번의 고점인 1000레벨대 이상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대한제분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특히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흐름이 강세 구간으로 가파르게 가지 않고 달러가 하향 박스권에서 정책에 갇혀 있다면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가 분명히 다른 원자재 가격과 마찬가지로 곡물가도 상승 흐름을 최소 하반기까지는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대한제분도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역시 하단에 있던 주가가 2005년 이후에 급등하면서 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추세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완급등을 했죠. 자, 이 완급등 배경에는 역시 밀가격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급락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 PBR 종목이기 때문에 자, 하단의 지지는 다 어느 정도 해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지지해주고 올라왔습니다. 최근의 모습이 자, 상승 N자형, 쌍바닥의 상승 N자형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월봉상으로 만약에 이 월봉이 양봉으로 다 마감이 되면 충분히 심리적인 고점, 가격 고점인 이 25만원대를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밀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히 좋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보시다시피 지금 상장 주식이 169만 주입니다. 그래서 이 169만 주의 물량 중에서 잠겨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매매가 쉽지는 않아요. 주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 18만원대에서 조정이 나오면 그때 분할 매수하고 단계별로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내려와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번 상승의 박스권 하단이 한 16만원대에서 16만 5천원대가 됩니다. 자, 이 밴드를 놓고 16만 5천에서 18만원 밴드를 놓고 이 가격 안에 들어오면 내가 분할로 조금씩 모아간다. 그리고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면 대한제분에도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8년 만의 기회에 편승해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